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당의 윤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최경환 의원님 같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토위 제가 간사를 맡고 있고요. 또 국토위 의원이신 우리 최경환 의원님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최근 그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한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저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 대책을 시행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재건축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케 합니다. 참여정부 초기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집값이 급등했지만 참여정부는 미숙한 내용으로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고 지지율을 잃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값 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해야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당은 4가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LH공사와 지방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공공분양 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렴한 공공분양 물량, 즉 보금자리 주택을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축소한 저렴한 공공분양 물량 공급을 대폭 늘려 민간 분양주택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의 일정량을 토지 임대부와 판매 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인기리에 공급되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제도를 2015년 말 폐지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폐지시킨 저렴한 토지 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판매 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해서 집값 안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원가 연동제의 재강화 필요합니다. 건설사들의 폭리를 위한 고분양가는 집값 급등을 선도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선분양가와 분양가 자율화가 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도 확대해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 예약제와 후분양제로 바꿔야 합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른 청약 통장 순위,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 규제는 건설사와 투기 세력을 위한 선분양과 분양권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청약 통장 순위,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 가수요와 투기 유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청약 통장만 보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약 통장 1순위 요건 완화로 올해 4월 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1순위 가입자 수만도 1,105만 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 규제를 재강하기도 어렵고 규제를 재강화해도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선분양 제도를
유지한 채 아무리 단속과 규제를 강화한 걸 투기성 청약 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다운 계약 등 투기와 불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은 청약 대상 조정, 분양권 전매 금지, 투기 과열지구 재도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청약 예약제와 후분양제 같은 근본 개척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후분양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시간을 끌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기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경환 의원님께서 계속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개발과 보유에서 얻는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시행했다 폐지된 개발 부담금 제도를 부활시켰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부동산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방향은 옳았으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는 투기 억제와 개발 확대라는 모순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고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바람에 불로소득 환수와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시켰습니다.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재개발 용적률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도 올해까지 유예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는 물론 과표 현실화와 각종 개발이익 환수 조치까지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 외에 재개발, 용도 변경, 용적률 확대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개발 사업을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과율도 현행 개발이익의 2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50조 원의 도시 재생사업 공약도 부동산 경기 부양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철저한 투기 억제 대책과 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완화시킨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의 7월 말 일몰 시한을 지키고 더 정확히 상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즉 DSR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는 투기성 대출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집 없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 우리가 제안한 정책은 국민의당의 대선 공약이나 소속 의원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도 정책 실현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나 투기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부동산 대책 수익을 조절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막을 근본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은 이상이고 여기에는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간사이신 윤영일 의원님도
또 주승용 의원님,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 그리고 그리고 국민당 정책위원회 발표 주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로 저희들이 배포를 했고요. 구체적인 이런 정황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같은 것도 뒷부분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투기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부동산 대책 수위 조절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막을 근본 대책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해 주셨고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